자, 그래서 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그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요거로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걸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2번이 조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채널은 1번을 얘기하자. 1번을 얘기하는 채널은 많다. 하지만 우리는 2번으로 가보자. 좋은 기업을 찾자.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은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하나 불러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바로 스루 패스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드업을 찬찬히 해가지고, 어, 어떤 정석적인 공격 방향을 가야 되죠. 첫 번째, 시총이 큰 회사가 좋을까? 시총이 큰 회사. 두 번째, 아니야, 시총이 큰 건 상관없어. 야, 점유율 높으면 돼. 그죠? 점유율. 어떤 분들은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순이익률이 높은 회사다. 자, 요런 대표적으로 조금 세 가지에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표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시총이 큰 회사는 뭐죠?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점유율 상당히 높죠. 그죠? 시총도 높고요. 점유율도 높고요. 순이익률도 높아요. 그죠? 큰 회사로 가겠습니다. 점유율 높은 회사 뭐 있죠? 배민이 있죠. 배민이 있고요. 그죠? 쿠팡 이런 애들도 있어요. 순이익률 높은 회사, 뭐 대웅제약, 메이톡스 이런 회사들 순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뭐 NC소프트도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다양한 섹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을 놔두면 이런 회사들이 보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제일 좋은 회사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식 이런 식의 결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 말씀드릴게요. 시총이 크고 점유율이 좋고 순이익이 좋은 회사, 좋은 회사죠. 근데 업종마다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 업종 분석을 해야 한다. 업종 분석. 이 채널에서 계속 설명할 것은 무엇이냐면 업종에 따른 어떤 이런 재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했던 뭐 많은 전기차 사업, 반도체 사업, 모든 사업에는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을 공부를 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주식에 적용해야 롱텀으로 봤을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 층에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한국 주식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찾아가시고요. 사업 보고서를 찾아가서 여기서 두 번째 사업의 내용이다. 사업의 내용.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쉽고 가장 잘 정리해 놨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 놓은 것이 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료 결제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다트에 가서 사업 보고서 한 뭐 1년치 하나만 읽어보셔도 이 회사의 사업의 내용은 이렇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요것이 첫 번째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했지만 요거 첫 번째 분석.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석이 여기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바로 장부를 분석하는 거죠. 장부 분석이죠. 그죠? 장부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재무적 분석이죠. 자, 재무적 분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재무제표.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요 세 개를 우리가 재무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친구죠. 자, 요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어떤 식의 이 세 개가 나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업이라는 친구는 살아있죠. 법인입니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얘도 살아서 법적으로는 우리처럼 숨을 쉬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배당을 주고 투자를 받고 자본금을 주고 이런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체의 건강 분석표예요. 얘는 이 세 개는. 그래서 자, 지금부터 2020 2020년도에 내가 이 사업을 쭉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사업을 이 회사가 쭉 했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재무제표를 이날 작성을 했습니다. 이날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시기를 보여줍니다. 요 시기. 재무제표 작성 시기일 그날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했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한 시기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손익계산서는 요 상황부터 요 상황까지 기간을 나타내주는 친구가 됩니다. 기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1개년 동안에 어떤 식의 활동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고요. 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현금 흐름표. 이 현금 흐름표는 바로 이 두 개를 검증하는 겁니다. 즉 자산의 증가나 어떤 수익의 증가 같은 것에 이 성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회사의 상태와 활동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한 성격과 품질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우리는 퀄리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은 재무적 분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사업의 내용으로도 재무적 분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사업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과연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자, 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기업 1위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업 A라고 하죠. A가 수익을 100원을 냈는데
요거를 가지고 배당을 100원 주는 회사. 기업 B는 수익을 100원 냈는데 투자를 100원 하는 회사. 그죠? 수익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두 회사의 어떤 영업적인 이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개는 실질적으로 요 기업 A와 기업 B는 둘 다 영업이익은 100원이, 순이익도 100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배당, 투자 이건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현금 흐름표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쓰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시총이 크고 점유율 좋고 순이익률 높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재무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좋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나에게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나에게 좋은 회사는, 자, 첫 번째로는 그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좋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이거 좋습니다. 그죠? 그럼 나에게 나쁜 회사, 나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나에게 나쁜 회사는 첫 번째로는 주가 떨어지고, 그렇죠? 주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일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죠? 즉 이게 신규 자본 투하를 요구하는 회사가, 그죠, 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가를 높이는 게 좋은지 배당을 높이는 게 좋은지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엮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게 커지면서, 그죠? 요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유상증자는 내가 피하고 싶고, 주가는 오르면서 어, 배당을 많이 받는 회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와 배당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면 높은 주가와 높은 배당은 어디서 올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높은 주가는 어떻게 옵니까? 자,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지표가 바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죠. PER이죠. 어닝스 레이시오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요거는 퍼센테이지 어닝 레이시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이익률을 이익률을 보는 거죠. 그죠? 이익률을 보는 거고요. 즉, 이익이 좋으면은, 그죠, 주가는 올라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어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계속 기업의 이
가정에 따라 가지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 멀티플라잉 이펙트를 멀티플라잉 이펙트 요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내가 100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가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 없는 회사. 자, 자산이 없고 수익만 있어요. 그죠? 수익만 내가 10이 있는 회사하고, 그리고 얘도 자산이 없고 수익이 20인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주가를 이론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회사는 100인데 이 회사는 한 200 정도 됩니다. 물론 달라요. 실질적으로 DCF나 이런 걸 좀 적용하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즉 이익은 지금 10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은 기업 가치에서는 100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업의 가치. 이익은 계속 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럼 이익이 높으면 주가는 좋아요. 두 번째는 PBR, 즉 자산이 많으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죠. 그죠? 그죠? 자산이 많은 회사일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회사에 현금이 많으니까요.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기계 장치도 많고 그죠?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또 이 PBR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세 번째 요런 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요런 걸 가지고 하는 시대는 이제 옛날 시대다. 기대감, 기대감, 미래, 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미래 더 크게 갈 것이다. 물론 현재는 수익이 없어. 현재는 수익이 없지만 여튼 미래에 큰 수익이 날 거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죠? 요 세 가지예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근데 이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뭐 시장에는 요즘 뭐 기대감이라는 말이 많죠. 기대감 많아요. 뭐 2차전지 기대감, 자율주행 기대감이라는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떠나가지고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면 그죠?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냐? 이 회사의 순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죠. 순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그죠? 요거 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요거 가지고 자산의 증가도 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M&A 할 때 그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딴 투자자한테 주식을 팔 수도 있죠. 그죠? 이 중간에 어떠한 방식이 올 수도 있어요. 기대감 중간에. 예를 들면 비용의 감소라는 게 올 수도 있죠. 기대감에서 매출의 증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도 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거. 확대로도 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이건 뭐야? 시장 자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순이익 증가,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로 과연 갈 것인가. 그래서 배당의 증가, 자산의 증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지만 자산의 증가가 좋은가, 배당의 증가가 좋은가? 당연히 나한테는 배당이 좋다. 나한테는 배당이 항상 좋다. 왜? 그 가정은 회사는 적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을 보유하면 이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당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보다는 항상 우선시되는 그런 기업 평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이고 향후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높은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당의 원리라고 할게요. 배당 여러분들 배당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냐? 주가의 몇 퍼센트 준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보통 뭐 배당주 많이 나온다면은 주가의 4%, 그죠? 이렇게 주가의 4% 이렇게 나와. 그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것은 어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배당의 원리는 뭐냐면 회사에 회사에서 창출되는 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지금 현금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앞전에서. 그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어요. 그죠? 쭉 뺍니다. 매출이 100원 나왔어요. 매출 원가가 5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빼가지고 영업이익이 10원 남았어요. 50원 남았어요. 그죠? 50원 남았는데 내가 이자로 10원을 줍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40원 남죠. 그죠? 자, 순이익 증가 잉여 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걸 다 배당으로 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다시 씁니다. 요거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다시 써가지고 순이익에 따른 현금 흐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죠? 이게 40원이에요. 여기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뭐 유형자산 투자 이런 걸로 현금이 유출이 됩니다. 20원이라든지 뭐 10원 이런 걸 계속 현금에서 실제는 요거를 가지고 내가 싹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배당률이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 배당률로 가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배당을 가는 거고요. 요 배당률이죠. 요 배당률, 즉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 성향. 요거를 가지고 배당을 분석해야지만, 요건 단기예요. 1년짜리 뭐 이번에 배당 락이 온다, 배당 락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 이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시가 배당률이죠, 그죠?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 배당 성향을 이용해야지. 배당 성향을 이용해야지 장기적인 투자 때 회사의 성장과, 그죠? 회사의 성장과 플러스 배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해가 될까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배당 성향을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배당 성향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는, 삼전에서 하는 어떤 이런 배당의 방식이죠. 그죠? 이 삼전의 배당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FCF의 50%를 배당하겠다. 프리 캐시플로의 50%를 배당하겠다. 즉,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기사에 있습니다. 요 년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방식으로 지금 배당이 진행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뭐 배당이 정해진 상태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이 배당 성향 자체도 중요할 겁니다, 물론. 하지만 두 번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잉여 현금 흐름,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 우리가 간단하게 만든 이 아주 간단한,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그럼 재무제표를 넣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일시적이고 그냥 재무제표 있어갖고 PBR만 나타내지만, 얘는 멀티플라잉 이펙트로 10배씩 튀겨지죠. 20배씩 튀겨지죠. 그죠? 튀겨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자산을 이용해서 계속 이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이익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이 회사가 깔고 앉아있는 자산에 절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부동산 리츠 펀드를 제외하는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순이익과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걸 늘리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매출 원가 낮은 회사들이죠. 요게 뭐 잡다한 비용들이나 뭐 마케팅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얘가 낮든지, 안 그러면 아예 빚을 적게 지고 있든지, 아니면 유형자산 투자가 적든지, 그죠? 매출이 쫙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정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첫 번째는 비용이 낮은 회사.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이자 비용이 낮다. 이자 비용이 낮다. 즉, 요거는 쭉 우리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 차입금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유형자산 투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당 여력이 증가합니다. 그죠? 요렇게 재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매출이 아주 스테이블한 회사들. 하지만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매출이 적은 회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한 거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재무적 분석, 아까 이게 이제 재무적 분석이에요. 반대로 갈게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로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잃지 마세요. 지금 매출이 정적인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품 자체의 쉐어나 인지도가 높다. 그죠? 요게 어떤 거냐? ASP라고 하는 거예요. ASP. 그러니까 Average Sales Price라는 어떤 가격이 높거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죠.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죠. 이게 인일라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탄력성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게 자체가 순이익의 증가를 불러오는 없어졌네요. 이게 순이익의 증가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진이 좋은 이유에 어떤 두 가지 매출이 아주 정적이에요. 우리의 매출이 아주 정적인데 매출이 정적인데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요. 그러면 더 큰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판관비 같은 게 이제 줄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비용 감소, 일시적 비용 감소. 세 번째는 제조 방식의 효율성입니다. 제조 방식과 유통 방식의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안 넣냐, 원자재라든지 이거는 시클리컬한 겁니다. 시클리컬.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 시가 배당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내가 재고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거는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요.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비용이 떨어진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 본질 가치에는 어떠한 영향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장기적이지 않는 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회사들이 바로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에요. 코카콜라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월마트는 ASP라고 좀 보기 어렵지만 뭐 이런 회사들, 실질적으로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이익을 끌어내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은 아주 전통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배당주들이 그 다음에는 매출이 느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동적이에요. 우리가 자, 우리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 매출이 쫙쫙이 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뭐가 정리할까 일단
이 재무적인 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자, 회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필연적이에요. 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얘가 많아져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투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에서는 떨어지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뺍시다. 매출 원가, 비용 마케팅 그죠? 비용 마케팅.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자? 이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어떻게 회사가 이 레버리지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출이 느는 동적인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일단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리까리하죠. 야, 요걸 따져야 돼, 요걸 따져야 돼, 뭘 따져야 돼, 그죠? 그걸 바로 이걸 다 묶어버려. 이걸 다 묶어. 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매출이 어차피 성장하니까. 요거 빼고 요거를 싹 다 묶어요. 비용이든 마케팅이든 이걸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영업이익을 가져오는 거. 영업이익 증가율 요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동적인 회사일수록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자산적인 어떤 매출이 느는 회사 자산적인 그런 것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중에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ROIC라는 ROIC 즉 Return on Invested Capital 우리가 요런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 제가 어떠한 분석을 하더라도 ROIC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유형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밑에서는 어떻게 하냐? 밑에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매출이 느는 회사고 동적인 회사면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죠. 시장 점유율. 그죠? 두 번째는 시장 자체 성장입니다. 그렇죠. 시장 자체, 마켓 그 자체 성장. 시장 점유율과 시장 자체 성장을 분석할 때 가장 이제 또 여기서 따라온 게 피어하고 컴페티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우위라든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 그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사가 대형화됐을 때 회사가 대형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상쇄합니다.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뭐 판매처 가치 이런 거 회사가 커지면서 나오는 이 어,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의 반대죠. 디스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죠.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것도 결국 배당 여력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ROIC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입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 그죠? 자, 리턴 온은 우리가 알겠어요. 리턴 온은 이건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수익. 인베스트 캐피탈 뭘까요? 인베스트 캐피탈. IC. 인베스트 캐피탈 IC는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투자. 어떤 투자?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도 있고, 그죠? 무형자산 투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자산으로는 여기는 공장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회사 M&A는 뭐 이거 두 개 다 사는 거고요. 그죠? 공장도 있고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간에 R&A로 해가지고 요거를 R&D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자본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서 하기 너무 싫어 그냥 살래. 그래서 M&A를 통해 가지고 싸그리 다 사올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가지고 브랜드 같은 영업권 같은 것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이게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업권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IC라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즉 투하 자산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회사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를 들면 콜라를 만들어서 푸틴이니까 그죠? 보드카를 만들어서 팔 거예요. 보드카를 만들어서 팔 건데 무조건 이 친구는 100원에 파는데 소비자가 그죠? 요거의 원가는 우리가 50원이에요. 50원. 그죠? 그러면 A사와 B사가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매출을 10,000원을 찍어요. 그죠? 여기도 매출이 10,000원이 찍혀요. 그죠? 원가가 뭐 운송료 포장비 해가지고 싹 다 해서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똑같이 5,000원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제하지 그러면 이자를 내가 뭐 1,000원 줬다. 쪽에서 그러면 4,000원이 남는 거죠. 순이익이. 그죠? 이걸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요 친구는 시설 투자에 1,000원을 썼습니다. 그죠? 요 친구는 시설 투자에 500원만 썼어요. 근데 내년이 되니까
A사의 1년이고요. A사의 2년이라고 칠게요. B사도 1년이죠. 자, 2년이 되니까 A사가 매출이 12,000원이 되고요. B사도 12,000원이 되고, 그래서 원가도 내가 뭐 그냥 뭐 6,000원 잡죠. 6,000원 잡을게요. 6,000원 잡고 6,000원 잡을게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6,000원 나오고요. 이자는 똑같이 1,000원 줍시다. 1,000원을 줬어요. 내가 상환하지 않고. 그럼 순이익이 5,000원 나오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때요? 이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을 구하면 영업이익률 매출에서 영업이익률 6,000원 나왔죠. 자, 보이세요? 매출액 이거 어떻게 돼요? 매출액 영업이익 보이시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수익률은 몇 프로죠? 이 회사의 A사의 순이익률 50%죠. 그죠? B사도 50%예요. 순이익률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을 재고 있는 거죠. 50%입니다. 이자 내가 12 나누기 5잖아. 12 나누기 5는 한 40% 정도 되겠죠. 그죠? 순이익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비슷해요. 그죠? 얘도 40%입니다. 이사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시설 투자가 얘는 1,000원 들어가고 얘는 500원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회사는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요.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2,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0원의 매출이 더해졌고 1,000원의 영업이익이 더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100%고 B는 200%예요. A사의 ROIC는 100%인 거죠. B사는 지금 요 ROIC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ROIC를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냐? 회사가 쭉 성장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만큼 따라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걸 가지고 그렇죠. 영업이익 증가분 대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 시설 투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매출로 계산하지 않느냐? 시설 투자를 하면 이게 생산량이 증대될 수도 있어요. 생산량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죠? 이게 매출이 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비용이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죠. 그죠? 영업이익이 증가. 안 그럼 아예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 가지고 요게 단가 상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올라가는 어쨌든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ROIC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한국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바로 대기업들은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 굉장히 많죠. 제조업 중심인데 그죠? 특히 대형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형 투자. 그래서 일단 좋은 기업을 우리가 탐색하는데 한국의 업종의 특성, 대형 투자, 2차 전지, 2차 전지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친구들.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정유, 네 번째 디스플레이. 대거 큰 공장과 시설 지어놓고 여기서 제품을 출고해서 요걸로 이익을 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거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원가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가에 이게 들어가요. 여기 비용에서 원래 매출에서 까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구축하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감가상각비를 통해 내가 영업이익을 제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아니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공장도 자산이고요. 시설도 자산입니다. 이 현금하고 자산을 증가했으니까 요것도 기업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무엇이냐? 그 신규 투자를 갖고 현금을 계속 창출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따져봐야지만 배당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순이익률이 높은 거는 그냥 단지 깨끗하게 아주 플레인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 요거하고 요거만 따지는 거예요. 매출액하고 원가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낮고 실질적으로 이런 업종들 이런 하나 둘셋세 개 업종처럼 원료 가격이 낮고요. 그죠? 원료 가격이 낮고 B2B라 가지고 이거 판촉비도 거의 안 들어요. 판촉비 마케팅 이런 게 전무하죠. 그죠? 이런 게 낮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 원가가 낮은 사업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 투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화학에서 뭐 20조 투자, 어? 뭐 30조 투자, 뭐 100조 투자 이러죠. 그 투자가 얼마만큼의 수익과 N 현금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런 업종들의 경우에서는 그래. 말 그대로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오는가고요. ROIC가 높은 회사들, ROIC가 높은 회사들은 ROIC가 높은 회사들은 매출이 이렇게 있고요. 이익이 이렇게 있으면 현금 흐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ROIC가 낮은 회사들은요. 매출도 뛰고요. 이익도 오르지만 현금 흐름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가 투자했죠. 자, 어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ROIC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우리가 보드카를 만드는 회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드카를 만드는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자, A사의 1년 우리가 손익계산, 이거 손익계산서예요. 깨끗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두 회사 모두 두 회사 모두 배당 성향 100%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결국 순위가 똑같이 4,000원 나왔어요. 그죠? 100원에 50, 100원에 50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가정할 거는 배당 성향 100%고요. A사와 B사는 똑같이 점유율이 50%입니다. 똑같이 점유율이 50%예요. 그죠?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할 거예요. 20% 말고 2,000원씩 성장할게요. 그냥 정가로 2,000원씩 매출 성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해에 1년에 매출 어, 10,000원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5,000에 순이익 4,000. 순이익 4,000이죠. 그래서 내가 시설 투자를 내가 1,000원을 땡겼습니다. 그러면 남는 잉여 현금 흐름 3,000원이 되고요. 내가 배당을 3,000원 받아가요. 그죠? 그래서 땡 0이 남아요. 그죠? 0이 남아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번엔 12,000원이 됐어요. 그죠? 이번에 영업이익이 6,000원이 남습니다. 순이익이 이번에 4,000이고요. 시설 투자 1,000원을 제껴서 순이익 6,000이죠. 순이익 6,000에서 잉여 현금은 5,000원 나왔고요. 배당을 5,000원 싹 다 받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땡 0이 또 됐습니다. 그죠? 현금이 0이에요. 현금 0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0 늘었어요. 그래서 14,000이 됩니다. 영업이익 7,000원이 됩니다. 그죠? 순이익은 6,000, 네, 순이익 6,000원이죠. 그죠? 7,000원, 7,000원. 7,000원이고, 시설 투자 똑같이 1,000원 했어요. 그죠? 잉여 현금 흐름은 6,000원이고요. 네, 배당 6,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현금 빵 됩니다.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받은 배당금의 합은 14,000원이 됩니다. 배당을 내가 14,000원 받았어요. 그죠? 똑같은데 B로 가볼게요. 똑같이 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이 5,000원입니다. 순이익이 4,000원입니다. 시설투자 500원 했습니다. 잉여현금흐름 3,500원인데 배당 내가 3,500원 받았어요. 그죠? 매출 12,000원 됩니다. 영업이익 6,000원이 됩니다. 순이익 5,000원이 됩니다. 시설투자 500원 합니다. 잉여현금흐름 4,500원 남아요. 그래서 배당 4,500원 받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14,000원 되죠? 7,000원 되죠? 7,000원 되고요. 6,000원 되고요. 500원 까고요. 5,500원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배당을 5,500원 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8,0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15,500원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이게 잘못됐어요. 이 6,500원입니다. 하나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는 배당이 벌써 1,500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는 삽질했죠. 말한다고 빨리 한다고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하면은 이런 개 같은 상태 발생하니까 차분히 하세요. 에, 아, 아무튼 이 계산하면 15,500원 나옵니다. 그죠? 뭐냐? 똑같이 성장을 해도 그죠? 똑같이 성장을 해도 배당 받는 액수가 1,500원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투자 제조업 중심 대기업들,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을 고정했죠. 시설 투자를 고정했죠. 쭉 고정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우리가 고정했는데 매출은 일단 고정을 한다고 칩시다. 시설 투자도 고정했고요. 여기 우리가 빠진 게 뭐죠?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준 이자가 있죠. 이자. 요 1,000원이 고정돼 있죠. 그죠? 1,000원이 고정돼 있어요. 계속 1,000원이 우리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요걸 상환하면 요거 빚을 상환하면 요게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개판을 했네.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요거 효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배당이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자 지급이 달라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달라지냐? 세 번째는 바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어디 갔더라? 네. 첫 번째는 배당 여력이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자 지급도 줄어들고요. 세 번째는 요거 가지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집니다. 효율성이 증가하죠. 효율성. 그럼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시장에서 매출이 쫙 이렇게 증가하는 시장에서 이 ROIC가 유지가 된다면, ROIC가 유지가 돼야만이 실질적인 주주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 이게 배당 안 주면 이거 현금은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잉여 현금은 그죠? 그대로 남죠. 요 현금이 생긴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거를 가지고 회사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안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총은 계속 커져요. 시총 와 순이익률 와 했는데 뭐죠? 내가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다. 내가 먹을 게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어. 현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거 지금 이상하게 적혀 있죠. 여기 지금 좀 안 맞죠? 하지만 배당을 안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당을 안 줘요. 배당을 안 줘요.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 잉여 현금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죠? 순이익을 통해서 지금 순이익에서 시설 투자 빼면 이게 현금 아니에요? 요거 빼면 3,000원이죠. 그죠? 여기서 1,000원 빼면 그죠? 4,000원이죠. 그죠? 현금 흐름은 생깁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다릅니다. 아, 이렇게 꺾이는 걸 말씀드리는 자, 꺾이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A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 A 그만 쓰죠. A 그만 쓰고, 보드카 사업이 아까 우리가 가정한 순이익률이 순이익률 몇 프로야 이거? 순이익률이 50%야. 지금 영업이익률 50%짜리죠. 영업이익률 50%짜리 사업이에요. 그죠? 영업이익이 50%가 납니다. 와, 대박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그죠? 매출도 증가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뭐가 있죠? 지금은 뭐 하나 예를 들면 EX 하면 반도체죠. 반도체 이런 EX 엑샘플로 반도체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A하고 B밖에 없어요. A하고 B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C도 들어오고요, D도 들어오고요, E도 들어오고 F 들어와요. 근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마켓의 파이는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경쟁자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출은 늘어나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어쨌든 내가 영업이익률도 줄어요. 하지만 그 레이트가 줄죠. 그러니까 ROIC 내가 먹을 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 어드밴티지라든지,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엔트런스 베리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 장벽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냐? 실질적으로 이만큼 현금 이 여기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꾸 빨리 하려다 보면 약간 매출이고요, 순이익이고요, 그죠? 이게 현금, 이게 FCF죠.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요만큼의 현금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시장이 마추어되면서 FCF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ROIC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자. 우리 ROIC에 대해
반대로 얘기하죠. ROIC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ROIC의 레이트를 보면은 인더스트리의 마추리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반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완전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간에 가상의 회사를 하나 우리가 세워서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회사로 분석하면 오차가 있어요. ROIC는 그렇습니다. ROIC. 그 각 사업 부분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내일이나 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 올릴게요. 하지만 요걸 알고 우리가 삼성전자 분석해야 말이 잘 통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전, 반도체,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다른 뭐 디스플레이라고 합시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하 자본의 양도 다르고요. 양도 다르고 ROIC 이익률도 다릅니다. 서로. 그죠?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ROIC를 분석할 때는 얘, 얘, 얘 떼어서 분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사업 부문들 사업 부문, 가전 사업 부문, 반도체 사업 부문,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요거를 전문 용어로 CGU, 캐시 제너레이팅 유닛 이걸로 분석을 해야 된다. 둘, 셋. 그렇게 해야지 ROIC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백으로 쭉 돌아갈게요. ROIC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는 지금 다시 우리가 한참 뒤로 가야 됩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 현금흐름표 3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연결로 하기보다는 각 자회사별로 별도 재무제표, 별도 손익계산서, 별도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ROIC가 중요했고 우리가 ROIC에 대한 지금 그렇죠. 자회사 찾아봐야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아니고 별도 재무제표를 찾아서 다트로 계속 그거에 대한 실습은 내일 우리가 삼성전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삼성전자 내일 특집이 될 거고 매출이 스테이블하고 정적인 회사, 매출이 느는 회사 동적 이걸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주 일반적인 거고요. 소프트웨어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ROIC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ROIC 같은 경우 우리가 유형투자 시설투자했지만 요 유형투자 시설투자 이게 없고요. 요게 없고 다 어디로 날아가냐 바이오 제약 소프트웨어 게임이에요. 요거 4개. 자, 내가 영업 왜 이렇게 뜨겁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합시다. 매출이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매출 1,000원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500원 발생하는데요.
비용이 500원 발생했는데 이 비용 안에 연구비 300 하고 그냥 뭐 마케팅 20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연구비 있죠, 요 연구비 자체가 나의 자산이죠. 나의 자산. 바로 무형 자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 무형 자산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죠?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요 무형 자산 종류별로 CGU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NC소프트면 리니지 1 개발팀 이게 하나 CGU고요. 리니지 2 개발팀 요게 하나의 CGU고요. 그렇죠? 이게 2번 CGU. 근데 요거 가지고 요거 수익을 계산하고요. 요거 가지고 요거 수익을 계산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ROIC 계산하고 다 하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이오잭은 그쵸, 파이프라인마다예요. 파이프라인마다 요것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 해야 되지?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에요. 내가 요 무형자산 중에 연구비를 싹 다 무형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막 간암 치료제 하고요. 뭐 췌장암 치료제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일일이 또 무형자산으로 넣어 놓은 다음에 수익이 나면 ROIC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연구비가 뭐 거의 다 인건비는 시설 투자 인건비가 이제 시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시설 투자하면서 그냥 카펙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거 가지고 이제 자산을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게임도 개발하다가 출시하고 망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서든어택 2, 그죠? 약도 임상을 넘지 못한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무형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무형자산이 아니고 이게 자산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자산이 아니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왜 지금 자산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산 상각이 됩니다. 자산 상각. 그러면서 갑자기 대량 적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신라젠이 현금이 100이 있었어요. 현금이 100이에요. 그죠? 근데 인건비로 100원을 썼어요. 인건비로 100원을 써서 인건비로 10원을 썼어요. 인건비 10. 그죠? 그래서 현금이 90원인 거고요. 무형자산이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 20. 그러면 이 현금이 80이 되는 거고요. 무형자산이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요 시간이 되는 동안 여기에 무형자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뭐다? 비용 누계가 된 거죠. 비용 누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이거 현금 주고 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 요 정도 이게 최소로 벌어들여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특성별로 회계 처리 방식도 다르고요. 어떤 게 자산인가, 어떤 게 자본인가, 어떤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업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아까 인베스티드 캐피탈이라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두 개 매출이 정적인 회사 그리고 매출이 느는 회사 요걸 또 분석을 했고, 이사에서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 투자 제조업하고 소프트웨어 뭐 요런 친구들이 지금 또 달라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여기 그러면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자산이 없이 아니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매출이 정적이고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ROIC랑 어떻게 하겠네. 이 회사들이 바로 ROIC랑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하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요거는 유형자산 투자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ROIC 역으로 ROIC죠. 자, 이해되나요? 역으로 ROIC 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매출이 일정한데 영업이익도 일정한데 매출 일정하게 갑니다. 영업이익 일정하게 가요. 근데 자산 투자가 줄면서 가면 자산 투자가 줄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새로 생기죠. 네, 보통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드라마틱한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우리가 뭐 어떤 그룹 체질 개선 했다. 체질 개선했다. 지금 이익이 일정한데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이익. 자, 다시 매출, 순위, 이게 잉여현금.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죠? 매출이 늘지 않죠. 그죠? 순이익이 일정하게 가는데 내가 투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거죠. 투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에 현금이 새로 생긴 거죠. 그죠? FCF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OIC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매출의 증가보다 ROIC 증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또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ROIC가 이미 높은 기업들은 매출의 성장을 향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ROIC가 낮은 기업들은
매출 성장은 뭐 별 그 효과가 없죠. 왜냐면 내가 매출을 많이 성장해봤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아까 했듯이 이거 꼬꾸라져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ROIC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걸 봐야지만 요거를 어떤 거 인더스트리의 성장성 이거 매추리티 이런 거랑 비교를 쭉쭉 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면서 첫 번째 회사 자체를 비교하는 거고요. 회사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회사와 비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면 그죠? 영업이익도 따라서 올라오고요. 순이익도 따라서 올라오고 결국 내가 먹는 FCF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일정 부분 내가 배당 성향 50%라고 하면 50% 정도 이렇게 배당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오르죠. 왜냐? 이익이 증가했죠. 1번 이익 증가. 두 번째는 자산도 증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받았어요. 중간에 배당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즉 ROIC가 높으면서 매출도 증가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양쪽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찾을 거고요. 향후로도 이런 식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 분석은 P, PER이나 PBR 같은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요. 주주 환원주의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로 우리가 회사를 할 때 순이익률이 좋은 회사다. 아니 순이익률 좋으면 뭐합니까? 그 돈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일 삼성전자 분석 뭐 내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분석함으로 통해 가지고 확실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돌려보면서 물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만 요게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내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짜서 차트를 통해서 분석하면 확실히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네. 오케이 질문 타임